장교 식당과 사병 식당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이게 참, 군대 가면은 장교하고 그 사병을 구분을 합니다. 더욱이 옷도 달라요. 네, 그리고 그 호칭도 달라요. 그러니까 장교가 나이가 어려도 사병이 나이가 많어. 네, 그래도 같은 격려를 붙여요. 철저히 계급입니다. 그리고 사병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제 장교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만 좀 드물고 네, 사병은 계속 사병, 네. 장교는 장교. 이게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왜? 군대니까. 군대의 특징은요. 전투가 벌어졌다. 그럼 장교가 야 일리 동쪽으로 진격해. 그럼 가야 됩니다. 그것도 동쪽으로 진격하다. 아, 나 싫어. 나 서쪽으로 갈래. 하면 군대가 통솔이 안 됩니다. 군대는 그렇죠. 통솔이 돼야 됩니다. 통솔이 안, 혹, 네. 동쪽으로 가다가 총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군인은. 그래서 군인은 명예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돈도 소용없어. 그잖아. 네. 근데 죽어서도 내 명예가 산다. 그러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국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리. 네. 그 노래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능합니다. 음,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래서 군인은 예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군인은 예우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그거 가끔 뉴스 보시죠? 그 미국에서는 군인 제복을 딱 입으면은 네. 뭐 보통서 1등석을 올려주거나 아, 뭐 놀이동산 뭐그 할인해주거나 그리고 예우를 해줍니다. 식당에서도 다 예우를 해줍니다. 참 미안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군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전역증 있잖아요. 그걸 가서 미국 가서 사용을 한대요. 미국 가서 전역증만 보여주면은 그 놀이동산이든 이런 데서 할인을 해줍니다. 아, 그 100불 내고 한 뭐 50불 낸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음, 이제 그런 식인데요. 자, 그 약간 그래서 군인들은 그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장교와 사병을 구분을 해야 항상. 이유는 사실은 참 이게 딜레마죠. 자, 사병과 장교, 뭐 지휘관. 자, 장교가 중요하냐, 사병이 중요하냐. 참 이건 전 우문현답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장교도 중요하고 사병도 중요합니다. 사병은 노가다입니다, 식간에서. 직접 총 쏘고 뭐하고 막 쏴야 돼. 근데 장교는 지휘를 합니다. 자, 지휘는 그 전략사령부에 앉아서 탁 배치를 어떻게 할까, 막 전략을 싸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사병 열심히 일하는데 장교는 일 별로 안 해. 어떻게 보면 불만이지. 근데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요, 이 삽질을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도 단순 입력을 하거나 그럼 막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멍 때립니다. 손발이 바쁘잖아? 그럼 머리가 멍 때립니다. 집안일도 막 바쁘게 뭐 하다 보면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네. 근데 머리가 맑으려면 손발이 한가로워야 됩니다. 음, 그래서 혹시 그거 아세요? 공사장에 가면은 건축 현장에 내는 데 가면은 인부들 막 바쁘게 움직이는데 십장이라고 그러죠. 네. 감독관들은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그래 이렇게 구경만 하고 다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인데 그게 합리적. 왜냐하면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가려야 어디가 하자가 있는지 잘못하는지 그 눈에 들어오거든. 만약에 공사장 감독관이 손발이 바쁘잖아. 그럼 생각이 잘 안 들어. 안 보여. 그럼 전체를 총괄을 못 합니다. 머리가 비상하다는 그런 일만 하면 간순화되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맨날 손발이 바쁘잖아요. 뭐 컴퓨터 입력만 하거나 뭐 삽질하거나 뭐 맨날 밥만 하거나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머리가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은 손발이 한가로워야 돼. 그래서 우리 또 그거 아시죠? 어느 회사 같은 데 가면은 딱 전화 왔다 그러면 비서가 받지. 비서실이 받지. 사장이 직접 전화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전화 단순 업무나 이런 거를 막 시달리면은 사장은 전체를 구상을 해.
사업 구상한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장이 자기 사장실 청소하는 거 봤어요? 일반 회사원도 요새는 청소 안 해. 청소부가 따로 있습니다. 왜? 회사 업무를 보는 게 중요하지. 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청소하다 보면 시간 뺏기지? 또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봐. 그래서 회사원도 청소를 본인이 안 합니다. 다 용역업체 주거나 이렇게 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나 사장님은요, 전체를 구상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손발이 한가로워야 돼. 음. 심심해야 돼, 쉽게 말해서. 그래야 머리가 돌아가거든. 그렇죠. 사실 뒷짐지면서 하고 다녀야 눈에 보이고 구상이 돼서 10,000명, 20,000명 대 식구들 끌고 나갑니다. 무역전쟁 끌고 나갔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비합리적으로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인이 차 몰고 갈 때 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차 몰고 갈 때는 어떻게 해? 차를 본인이 안 몰지, 이제 기사가 몰지만 교통 통제를 해서 더 빨리 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대통령의 1시간과 우리 보통 사람의 1시간의 비중이 같나? 음. 아니죠. 대통령은 총괄해서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정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 시간도 단축을 해야 돼. 때로 헬리콥터 타고 가거나 음. 이게 정상이야. 거기서 만약에 왜 사람 다 평등한데 왜 교통통제해서 일반 백성들이 교통통제 불편에 따라 불만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꼭 뭐나 같냐면 앰뷸런스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피해 주잖아. 왜? 네. 앰뷸런스는 급한 환자가 타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깝거든. 거기서 무슨 뭐 교통 뭐 이거 없어서 빨리 가야 돼. 거기서 앰뷸런스 스톱. 왜 너만 왜 특혜야?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 소방차다. 빨리 가서 불 꺼야 되잖아. 근데 왜 소방차는 왜 신호등 왜 안 지켜? 라고 항의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지휘자는 손발이 한가롭고 해야 머리가 돌아가 작전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병은 열심히 일해도 장교는 한가롭게 남대로 보면 논다고 하지만 노는 게 아니죠. 머리 구상을 짜는 거죠. 그리고 왜 사람 심리 묘합니다. 왜 그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왜 식당을 구분했을까? 자, 본론. 자, 우리도 사람 심리가요. 자, 생판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은 정이 붙습니다. 아, 우리 친한 사람하고 말그 밥 먹다가 이 말 저 말 하기도 좋고 그러면 친구가 되는 게요. 서로 네. 사귀어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장비하고 사귀어서 어울리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밥도 같이 먹는다? 숙소도 구분이 돼 있는데 숙소도 같이 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야, 친구. 친구가 사이에 이제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 야, 동쪽으로 진격해. 야, 너 어떻게, 이 친한 사이 어떻게 나한테 이거 명령 내려. 잠시 죽는데. 라고 반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 군대가 망하는 거야. 어. 근데 우리도 어떤 상관이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듣지. 네. 근데 아는 친구라든지 평소에 안 맺는 사람이 상관으로 말 잘 안 듣잖아. 네. 통솔이 안 돼. 왜? 우리 뭐 불알 친구인데 뭘 자꾸. 또 심지어는 상관인데 후배가 올 수도 있어. 고향 후배가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관이 명령 내렸다. 그러면 그 선배인데 직장 후배라든지 군대에서 말단이야. 그럼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말 안 들으면 피곤해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냐. 그래서 더 좋으면요. 사병들을 지휘하는 장교를 아는 사람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을 초빙합니다. 음. 그러면 다 처음 만났잖아. 근데 계급은 분명해. 네. 그러면 명령하면 해독거려. 그래서 시스템을 그렇게 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폭탄 터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길 진격하라면 하겠냐고. 그래서 지휘할 때는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해라. 즉 공사를 구분하게 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장교식당 별도, 사병대 별도로 하고 숙소도 다르고 옷도 달라서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병들의 장교 말을 듣죠. 안 그러면 요즘 말로 맘먹을 거 아니야. 앵겨.
이게 뭐야, 뭐, 계급적 뛰고 붙어머리 하거나, 뭐 남자끼리 뭐 해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는 특징이, 그러니까 일반인 시각으로 군대를 보면 안 되죠. 자, 또 반대로 군대뿐일까요? 회사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도 그럴 겁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나이가 더, 내가 장관이고 대통령인데 대통령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습니다. 고향 후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 명령했는데 장관이, 그래요? 너 떠들었냐? 이러면 안 되죠. 국정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한 게 이제 옛날 사극 보면 그거 아시죠? 임금이 딱 되는 순간 아버지를 하더라도 삼촌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임금한테 존대어를 쓰자. 사석에서는 훨씬 조카뻘이야. 촌수도 밑이야. 그래도 임금이 되는 순간 어머니도 임금한테는 함부로 말을 안 맞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사극에서 보면 볼 수가 있죠. 그래야 됩니다. 그 당연한. 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만약에 화목한 걸로 따지면은 그래 친하게 좋은. 그런데 집안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록 부모 자식 사이고 형과 동생 사이지만 엄격해야죠. 그때 말 들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근데 되게 집안에 되게 이제 나이 순으로 되게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능력순입니다. 네. 성적 그 고향 선후배 사이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능력순으로 장관, 뭐 차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군대하고 똑같은 거죠. 나이가 어리지만 상관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곡을 도입해서 연수원에서 어떻게 했죠? 사당 연수에서 먼저 온 사람이 네. 무조건 사형, 나이에 상관없이 네. 늦게 온 사람이 네. 사제라고 구분을 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 이 지주사계의 특징을 좀 도입한 거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등을 두는 거죠. 뭐 불평등하잖아. 근데 일부러 차등을 두는 겁니다. 장교와 사병은. 왜?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도 편해요. 우리가 만약에 입시 전쟁이 있잖아요. 네. 그럼 자녀가 고3 수험생이야. 그럼 어떻게 해? 꼭 부모님이나 친척 결혼식이나 제사 꼭 참석해야 되나? 열애잖아. 네. 왜? 전쟁터에 있으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시 전쟁 있을 때는 열애를 치는 거야. 취업 전쟁이다 열애를 치는 거죠. 그것도 전쟁, 군대격이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치 이게 고3 수험생 보고, 야, 너 왜 제사에 왜 안 왔어? 뭐 따지면, 얘 결혼식 때 안 왔어로 따지면 이상한 거죠. 적용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집안에서요. 자식이 가장이 되잖아요. 특히 음, 아들이 가장이 되면 음, 어머님이 존대를 하시잖아요. 같은 그렇죠. 맥락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들이 다더라도 임금이 되는 순간, 이렇게 존대를 하듯이 네. 집안의 가장이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집안의 생계를 맡았다. 그럼 아들한테 예우를 해주죠. 그리고 그게 현명한 어머니죠. 그래서 엄마가 야야 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존대를 해주시길래 어, 일단 존대를 하면 서로에 대한 격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네 이렇게 좀 음, 선이 생기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상관한테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네. 이제 하는 거랑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직장도 상관한테는 예, 이렇게는 안 합니다만 그냥 인사하고 명령을 받고 뭐 이게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